옛날 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영덕 지역에는 특별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 바람은 영덕의 바다와 산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전하는 바람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작은 마당에는 순선애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여의고 형 송영과 동생 송미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송영은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송미는 마을 장터에서 소소한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다. 비록 외로움이 가득했지만 형제는 서로를 통해 큰 힘을 얻었다. 어느 해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소리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 소리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언젠가는 바람이 그치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바다는 비밀을 드러낼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경이롭게 생각하며 언제나처럼 바람을 맞으며 살아갔다. 하루는 송영이 바람을 따라 높이산을 올라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으나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노인은 송영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다. 나의 어린 친구여, 너는 바람과 바다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 터이다. 너의 마음속에 답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라. 송영은 그날 밤 돌아와 동생 송미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송미는 신중히 듣고는 말했다. 형, 우리의 마음속에 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는 믿음과 사랑이 아닐까. 우리 서로 돕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람의 비밀을 풀어보는 게 좋겠어. 형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람의 이야기를 풀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들만의 지혜를 더했다. 그들은 바람이 가져오는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닌 마을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가 지나자 바람이 점차 잦아들었고 어느 날 아침 주파리 해변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바다 함초롬하게 고요히 가라앉았고 수평선 너머에서 무지개의 빛깔이 어우러진 일출이 마을을 비추었다. 그 순간 바다는 비밀을 드러냈다. 해변의 파도에 의해 감춰졌던 반짝이는 보물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미래로 이끌어줄 새로운 기회, 즉 희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보물을 활용해 새로운 항구를 구축하고 어업과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와 변화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체의 힘이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왔지만 이제 사람들은 바람을 단순한 현상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여겼다. 영덕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의 마음속 바람을 피어올리며 살아갔다.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바람과 함께 다시금 바다로 나아갔다. 이렇게 영덕에서는 바람과 바다가 온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괴산 지역에는 무성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숲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숲에는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던 나무 정령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숲의 주인으로서 숲의 허파 역할을 하며 대지와 하늘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괴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숲을 신비의 숲이라 부르며 마을의 아이들에게 나무 정령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소녀 은서는 매일 밤 할머니로부터 이 전설을 듣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은서의 할머니는 숲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나무 정령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고 했고 그때의 이야기를 언제나 감명 깊게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날 은서는 친구들과 함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해가 질 무렵 숲의 깊은 곳으로 발을 들였고 어둑한 나무 사이를 지나 활짝 핀 야생화를 만났다. 그때 은서는 숲이 전해주는 이상한 느낌을 경감했다. 마치 나무들이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아이들은 기이한 나무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빛나는 이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치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나무 곁에 다가선 은서는 나무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놀란 은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소리는 오직 그녀의 귀에만 들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은서에게 다가오라고 속삭였고 은서는 그 충동에 이끌려 나무에 손을 대게 되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은서를 감싸 안으며 눈부신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놀란 친구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은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무와 하나가 된 듯한 평온한 느낌이 그녀를 감쌌다. 그날 밤 은서는 꿈에서 자그마한 나무 정령과 만나게 되었다. 정령은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숲을 수호해왔지만 은서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숲의 비밀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서는 정령의 보호를 받아 숲의 모든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경험은 은서를 더욱 자연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험담을 들으며 놀랐다. 하지만 은서만이 진정한 비밀을 간직한 듯 숨고 있었다. 그 후로 은서는 놀라운 모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며 괴산 마을의 숲과 자연이 주는 선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은서는 할머니가 되어 자신이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나무 정령들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아직도 신비로운 나무의 이야기가 괴산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정읍은 전라북도의 작은 도시로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노래가 있었다. 이 노래는 달빛 노래라 불리었고 달이 가장 밝은 밤에만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노래가 정읍의 산과 들을 가로지르며 전해진다고 믿었다. 옛날 예적 정읍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항상 새로운 멜로디를 찾아다녔다. 그는 그 노래의 전설을 듣고는 한 번 들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음악 인생이 완성될 것이라고 꿈꾸었다. 민주는 매달 보름이 되면 정읍 주변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언덕을 올라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바람에 실린 노래를 기다렸다. 그러나 달빛 노래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조금씩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드디어 민주는 그 노래를 듣게 되었다. 부드럽고도 신비로운 그 멜로디는 민준의 마음을 감싸며 흘러갔다. 그는 그 노래를 따라가듯 더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민준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는 요정들의 관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정들은 민준을 보고는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 중 가장 지혜로운 요정인 루나는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소리를 찾는 여정을 거친 끝에 여기에 도착했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정들이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를 귀 기울였다. 요정들은 민준에게 자신들의 노래 한 부분을 선물로 주었다. 이 노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음악에 대한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는 깊이 감사하며 그 노래를 자신의 마음속에 담았다. 그 후로 민주는 정읍으로 돌아와 자신의 음악을 만들며 달빛 노래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정읍의 이름을 멀리까지 알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음악을 통해 달빛 노래의 전설을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와 함께 그 노래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이렇게 정읍의 전설적인 달빛 노래는 민준에 의해 새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정읍의 자연과 그 속의 신비로운 존재들을 기억하게 하였으며 그 음악은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와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영월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는 별자리와 달이 정취를 더하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어 달빛 마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달의 여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달의 여신은 매일 밤마다 하늘에서 내려와 영월의 강변을 따라 춤을 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춤은 하늘의 별들을 더욱 빛나게 하며 강물은 마치 은빛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의 여신을 위해 매달 마지막 날에는 커다란 축제를 열어 여신의 춤을 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 준호는 친구들과 강변에서 놀다가 달의 여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호기심 많던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여신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마다 가족 몰래 집을 빠져나와 강가에서 여신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신을 볼 수 없던 준호는 점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 밤 준호는 숲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달의 여신이 직접 강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 사이에 매료된 준호는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가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의 여신은 준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중한 이 마을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곳의 자연과 사람들이 함께 하는 조화로운 삶을 돌보는 것이란다. 준호는 여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마을의 자연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여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달빛 축제는 더욱 활기를 띠었고 모든 사람들은 달의 여신을 위해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영월의 달빛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설과 함께 세월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은빛 달빛 아래 모여 꿈과 소원을 간직하며 달의 여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